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왕일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광고 컨설팅 제안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 소개 후 광고 컨설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안 사례 2가지 발표와 마케팅 프로세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터 소개입니다. 저는 홈쇼핑 감독으로 4년간 있으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브랜드의 상품과 DB 업종을 방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판매하기에 각 업종별로 소거점들과 특징들을 파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제작 PD로 있으면서 급박한 일정과 예산 편성 가운데 빠른 대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을 해보았기에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다양한 채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통합적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통찰력을 가진 마케터 왕일혜입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컨설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광고 컨설팅, 마케팅도 아니고 마케팅은 컨설팅 하는 것인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저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 컨설팅의 주요한 필요한 6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시장조사, 고객 행동 분석, 캠페인 성과 측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객관성으로 회사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기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맞추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 등으로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대응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준비하며 매일 새로운 인사이드를 접하며 광고주님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타 브랜드와의 경쟁 우위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잡히게 되면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객 신뢰를 구축하며 타겟 고객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돋습니다. 그러기에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고 타깃 고객에게 집중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 대비 더 높은 좋은 성과를 얻어 효율적인 누수된 광고 비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 컨설팅은 전문성, 객관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마케팅 컨설팅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컨설팅 진행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인 시장 크기와 트렌드 파악, 경쟁사 분석, 타겟 고객 정의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며 차별화된 요소를 도출합니다. 핵심 가치 제안 수립을 보여지면은 전략 수립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케팅 목표 설정, 세부 전략 개발, 측정 가능한 KPI를 세팅하면 그거에 맞는 미디어 믹스로 세팅하게 됩니다. 적합한 마케팅 채널을 선정하고 채널별 예산을 할당하며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한 저의 컨설팅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의료기기 제2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300만 원대 고관여 의료기기를 판매하지만 달에 약 5만 원대로 빌리는 렌탈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5070 고령층이며 요청사항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DB 문의 증가로 월 가용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 G사의 시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서비스가 점점 개인화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건강, 예방 중심의 의료 적극적인 웰빙과 홈케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상은 글로벌적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혼자 사는 5070 세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시설보다 재가 요양, 즉 방문 요양으로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이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앞에 말씀드렸던 셀프케어와 예방치료에 관심이 많은 5070들의 의료기기 관심이 많아졌다는 점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전망과들을 살펴보면 점점 상승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 지사의 제품 SWOT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 제품은 식약처 등급을 받은 편리한 의료기기이며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싼 고관여 제품이기에 소비자들은 선뜻 구매하기에 조금 제품의 신뢰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브랜드 제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 측면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격대 향상 조정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관여 의료기기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인지도는 신뢰성과 연관되어 있어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겟 고객층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고품질과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관여 제품 시장에서 포지션을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 제품 소비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타겟 고객층의 인지도입니다. 저는 이 타겟 고객층에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소비자인 5070 세대와 실구매자인 3040 세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5070 세대는 당연하지만 3040 실소비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을 케어하는 세대입니다. 조금씩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이해도와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5070 세대를 타겟으로 한 영상 광고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법과 효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질적인 구매 결정권을 가진 3040 세대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인 검색 광고와 SNS 광고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KPI입니다. 브랜드 월 검색량 30% 증가와 월간 문의 180건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0 타겟에게는 브랜드 검색 광고와 검색 광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로 브랜딩을 강화하고 검색 광고는 브랜드 키워드 외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CTR 버튼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SNS 광고에서는 높은 소비력과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3040 세대의 타겟이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 광고를 노출할 것입니다. 참여 유도형 광고를 통하여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지도, 트래픽,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효율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CRM 데이터 기반으로 메타 유저와 매칭과 제외 타겟을 설정하고 픽셀을 활용하여 방문자를 트래킹하고 리타겟팅할 예정이었습니다. 5070입니다. 실사용자인 5070에게는 영상 플랫폼에서 기존 채널에 제품 설명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쇼츠 광고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세로형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겟층 설정 시 구매 의도 세그먼트와 주요 생일 이벤트를 고려하여 중장년층이 소비할 만한 콘텐츠나 채널의 광고를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배너를 통해 연령대 매칭을 통한 잠재 고객 광고 송출과 리타겟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인 DB 문의 증가와 매출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미디어 믹스입니다. 실구매자 3040과 실사용자 5070의 광고 운영 비율을 60대 40으로 잡았고 해당 의료기 기자는 긍정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앞으로의 마케팅 운영 스케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제안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안 사례는 유아용품 이사입니다. 업체는 신생아 위주의 상품을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저귀부터 바디케어, 아기 장난감 등 운영하는 브랜드가 11개인 업체입니다. 예산은 월 3천만 원으로 진행하며 타겟층은 신생아 부모인 3040 여성입니다. 요청사항은 외부 몰과 오픈 마켓에 흩어져 있는 매출을 자사몰로 통합시키고 자사몰에 순환이 되어 매출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아 업종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유아용품 시장은 올라가는 것을 보아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골든키즈 트렌드로 저출산 시대에 한두 명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골든키즈 트렌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용품인 시장이 커진 이유는 템포켓 역할도 큰데요. 템포켓은 한 아이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지출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조부모, 이모, 삼촌, 지인들의 프리미엄 선물로 유아용품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업종의 시장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아용품 이사의 SWOT입니다. 해당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으로 저렴하여 가성비템으로 소개되는 제품들이 많고 기저귀, 스킨케어, 주방용품 보유한 브랜드가 11개가 있어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여 접근성이 높고 구매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포지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낮으나 브랜드의 인지도는 타 브랜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상품 라인이지만 타사보다 가격대가 저렴하여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잘 짚으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외부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 비중이 높고 자사몰이 유입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장점인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타 브랜드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온라인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점과 다양한 브랜드 조합으로 세트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3040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유기농, 친환경, 비건, 에코 같은 아이들에게 무해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인지도를 높여 매출을 증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재를 통한 노출 증진 및 자사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CPA, 로아스 지표 중심인 키 세그먼트를 정리하여 마이크로 미디어를 통한 매스 유입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퍼포먼스를 최적화하여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KPI는 자사몰 유입건 5,000건과 로아스 500% 증가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자사몰 유입을 집중적으로 살필까 합니다. 자사몰 유입을 위해 3040 여성의 구매 퍼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여정 퍼널은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마케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3040 여성의 구매 여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입니다. 3040 유아용품 구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SNS 플랫폼을 활용한 타겟 광고 집행, 유아 광고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흥미 단계입니다. 3040 부모님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 특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크기에 육아용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몰이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강화하고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소개하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려 단계입니다.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중요하게 여긴 부모님의 마음이기에 다른 부모들의 사용 후기에 큰 영향을 받아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자의 리뷰와 품질 증명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검색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제품 정보와 가격 비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색을 수행합니다. SEO 최적화를 통한 검색 결과 상위 노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입니다. 구매 빈도를 고려한 자사몰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가격대를 설정 및 할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각 구매 여정 단계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사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달드렸습니다. 미디어 믹스입니다. 영유아 부모인 3040 여성의 구매 퍼널을 통한 예산 분배를 했으며 자사몰 유입에 중요하게 생각하여 SNS와 DA를 통한 브랜드 광고 진행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브랜드는 함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단순히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사전 진단 및 분석,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행 및 지원을 하고 함께 모니터링 및 최적화를 하여 피드백과 개선을 반복해서 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마케팅뿐 아니라 컨설팅부터 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면 훨씬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컨설팅 제안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컨설팅 1팀 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